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디딤돌 창업과제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 마지막 단원에 대한 거를 찍어야지 하면서 이제서야 열었습니다. 지금 밤 10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12시 안에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빨리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께서 좀 뒤늦게 참고라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강좌 창업의지의 본문 작성하기 두 번째 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짧게 저번에 얘기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제를 좀 선정해가지고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 선정했던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량의 온도로 고품질 아메리카노 제조가 가능한 커피 추출 장치다. 뭐 이런 이제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이걸 예시로 들어서 이거를 R&D 지원 사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사업계획서 구성은 요거는 제가 이제 이전 버전의 사업계획서, 사실 디딤돌이 올해 들어와서 디딤돌뿐이 아니고 모든 R&D 지원 사업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이제 좀 순서가 바뀌었지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이 바뀐 건 없어요. 확 바뀐 내용이 한 부분인데 그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기본 방향은 똑같은데 어쨌든 기술성에 관련된 부분과 사업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성 쪽에서는 이제 이 무슨 기술을 왜 개발하려고 하고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가치가 있는가, 또 연구 개발을 얼마나 했는지, 또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다음에 인프라는 어떤지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고효율 커피 추출 장치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했고요. 뭐 이제 여러분도 비슷한 형태로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사업성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사업해서 돈을 벌 것인가 그 내용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방향성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그 각각의 항목에 맞게 제가 이제 제주고 좀 적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디딤돌 지원 사업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과 지표라고 하는 항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지원 사업, 그 R&D 지원 사업 공통적으로 이게 다 사라졌다는 건데, 사실 이게 되게 골치 아픈 부분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까탈스럽게 굴고, 실제로 이제 그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많이 이제 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최종 발표할 때도 이것 때문에 막 뭐 성공 실패가 갈리기 때문에 되게 쓰기도 어렵고 나중에 막 뭐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고 민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편하게 생각하면 아 이거 이제 안 써도 되겠구나 그냥 내가 이거 하겠다 이렇게만 제시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관기관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책임을 떠넘긴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요. 사실 이 성능지표 목표 및 측정 방법은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생각할 정도로 부담되고 빡센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청창사나 이런 데 없었던 항목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표는요. 지난 십수년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오던 모든 종류의 R&D 지원 사업에서 항상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사실 굉장히 매뉴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워낙 오랫동안 똑같은 포맷을 유지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트렌드나 연구개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깨끗하게 날려버리면은 이게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성과지표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냐면은 내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럼 그 지원금을 받아서 내가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 개발의 완료를 이렇게 제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표거든요. 근데 이걸 꼭 써야 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차피 서식에도 없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꼭 써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인데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라면은 제가 심사위원이라면은 만약에 이제 똑같은 수준의 기술 개발 어떤 그 계획서가 있고 한 계획서에는 성능 지표에 대한 이런 표에 준하는 어떤 내용이 분명히 들어와 있고 한쪽에는 그냥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거 개발하고 이거 개발하고 이거 개발해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저는 이 표가 있는 쪽을 선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하냐 이거는 이제 대표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근데 쓸 필요가 없냐 그러면은 그것도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쓰면 좋냐 그럼 그건 확실하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장 정량적인 지표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이 표 없는데 왜 적어야 되냐,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사업 계획 썼을 때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질문하는 게 사실은 뻔해요. 대부분 보면은 이거 쓰기 힘든데 어떻게 좀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없다고요. 예. 원래 뭐 공부 잘하는 방법, 공부의 왕도가 없듯이 사업 계획서에도 왕도는 없거든요. 쓰기 힘들어도 그거를 쓰는 기업이 결국에는 지원 사업을 받는 거예요. 이 성능 지표 목표 및 측정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돼, 합리적인 내용을 잡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커피 머신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그 내가 제시한 커피 머신이 실제로 완료가 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서 나한테 제시를 할 거냐. 그럼 그 성능 지표를 내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뭐 단위 같은 건 너무 뻔하고, 그럼 개발 목표가 나와야 되고, 그럼 개발 목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성능 지표를 따졌을 때 뭐 농도가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농도가 1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10이 도대체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10이 크다 작다 아니면 적정하다라는 목표를 얘기를 하려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최고 수준이 얼만데 내가 거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 달성을 할 거다. 혹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수요처에서 10 정도를 원하기 때문에 10만 하면 된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 회사가 만약에 그걸 기존에 뭐 개발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 수준 이거는 안 적어도 되시고요. 사실 이건 조금 빼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내가 기존에 이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으로 늘리겠다, 그럼 여기에도 그런 걸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비중, 이거는 뭐 글쎄요, 뭐 이거는 꼭 안 넣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래도 뭐 이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평가 방법 뭐 꼭 인증받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거 왜 자꾸 인증받고 의뢰하고 인증기관에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냐면, 솔직히 제가 뭐 10 달성했습니다 그러고 우리 측정한 거 이렇게 해서 딱 내밀면 그게 정말 10이 달성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그거 엑셀표 만져가지고 데이터 조작해서 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딱 얘기하는 건 하나예요. 당신들 이거 실험해가지고 실험 결과 나왔다고 했는데 최종 발표할 때, 그럼 이거 당신들이 올바로 실험해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 뽑아낸 건지 아니면 엑셀표 만져가지고 그냥 그래프 낸 건지 당신들이 한번 얘기를 해봐라. 열심히 얘기를 해도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솔직히 이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작정하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실험하다가 뭐 진짜 에스프레소 농도다 그럼 남들 안 볼 때 이렇게 한 방울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객관성이 결국에는 인증기관에 대한 시험이나 아니면 뭐 자체평가 수행하면서 입회시험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언뜻 보면은 사라졌기 때문에, 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안 써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안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중기부에서 이번에 이 성과지표를 없애고 사업계획서를 그냥 이렇게 놔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이 표 꼭 안 지켜도 되니까 니들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당신들이 알아서 적어. 근데 어쨌든 분명히 그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 즉 뭐냐면은 확실한 성능지표 몇 개와 그것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과 그거에 대한 공신력, 그 다음에 그 제시한 수치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어떤 근거, 그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실험 방법에 있어서도 몇 개씩 해가지고 이게 그냥 한 번 우연히 나온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지속성이 있는 건지 그것까지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게 이 표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표로 표현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율성을 부과한 건데, 자율성을 부과해도 적어도 이 표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확실한 근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 표 없다 그러고 그냥 막 쓰시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저한테 이거 사업 디딤돌 떨어지고 나서 갖고 와가지고 뭐가 문제인가요? 막 얘기를 하면은, 아 이거 성능지표 쪽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거 말고 다른 문제는 없냐고. 없다. 그러니까 사실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은, 아 다른 데서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분들이 뭐냐면은 성능지표 쓰기 너무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벌충해서 요거 좀 대충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다 걸려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형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성능지표 안에 뭔가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좀 그걸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비중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은 뭐 기술 개발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유도리 있게 뭐 표를 좀 빼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요 정도야 조금 뭐 생략하고 적당히 요렇게 좀 할 수 있는 자율성 정도는 있지만, 여러분 이거 깨끗하게 그냥 개무시하고 그냥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써버리면은요, 그거 떨어져요 100%. 예.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를 그래도 없어도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서식에 맞게 탁탁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고 한두 개 정도만 좀 유도리 있게 해서 뭔가 좀 그럴듯하게 만들면은 그건 반드시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R&D 지원 사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추측대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기술개발정보진흥원에서 그 연구개발 계획서 R&D 사업계획서 쓰는 법이라는 그 컨텐츠가 있어요. 지금 이게 올해 만든 게 있거든요. 거기 안에 보면은 그 연구개발 최종 목표 옆에 괄호치고 정량적 지표 제시할 것 있어요.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라 그러는데 정량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숫자를 제시하라는 거잖아요. 숫자를 내라고 하는 건 그 숫자에 대한 모든 근거와 합리적인 측정 방법을 다 얘기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 표 지우고 니들 마음대로 쓰세요. 근데 이 기준에 맞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린 깔 거야. 이런 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안 적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인데 선정 확률은 극도로 떨어지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이후에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전략 방법 및 추진 재개 이제 3장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크게 얘기할 건 없고 여기서 이제 그 추진 전략 방법을 적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여기서 이제 혼동이 오죠. 왜냐면 앞에 이미 연구개발 과제 계획 다 적었는데 전략을 적어도 뭐 또 무슨 전략을 적어 앞에 다 적어놨는데 뭐 주간기간 뭐 할 거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구개발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커피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뭐 처음에 조건을 최적화하겠다. 뭐 어떤 그 펌프를 뭐 개발을 하겠다. 뭐 열판을 개발하겠다. 조립을 하겠다. 뭐 레시피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들의 얘가 이거 맡을 거다. 그런 계획이라면은 전략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펌프를 개발하겠다 그러면은 그 펌프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 시트가 있을 거고 우리 회사가 원하는 어떤 스펙이 있을 거고 그럼 그거를 어디에 맡겨가지고 스펙을 받은 다음에 어느 시점에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장치에 어떻게 집어넣고 테스트를 할 것인지 이런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계획 은 그냥 어떤 목표처럼 이거 개발할 거야, 이거 개발할 거야, 이거 개발할 거야 그러면은 전략이라고 하는 건 요거를 요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요렇게 붙여서 여기 있는 개발을 요렇게 만들고 요런 식으로 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즉 단순히 연구 개발 목표에 따른 그 계획이 아니고 거기에 유기적으로 어떤 회사의 리소스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각각의 그 공동 연구 기관하고 위탁 연구나 외주 용역 기관이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체계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좀 계획하고 전략은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커피 추출 장치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운영 계획, 회사의 운영 계획을 조금 제시를 하고 뭐 어느 시점에 뭐라고 사람을 뽑겠다 이런 걸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부분품에 제작하고 시험 방식을 어떻게 할 거다. 요거를 계획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 좀 적고 그다음에 이제 당사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다음에 각 기관과 어떻게 협력 체계를 구성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표로 하나 집어넣어서 좀 넣는 이런 내용이죠. 언뜻 보면은 연구개발 계획하고 사실 오버랩이 좀 돼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것 좀 있다고 상관은 없고요. 뭐 했던 말 똑같이 그냥 복분만 안 하고 조금 더 유기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체계인데요. 이거는 뭐 사실 좀 애매하죠. 이거는 그냥 체계니까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거를 재탕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요약하는 느낌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사실 여러분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압축하고 다 다르게 해가지고 채워나기 힘들고 어차피 이쪽 부분은 말 그대로 거의 요약의 의미가 강해가지고 조금 그냥 요약한다는 느낌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거기 표도 있으니까 표 채워 넣으시고 위쪽에다가 뭐 적당히 조금만 그냥 몇 줄 적으시면 되고 사실 디딤돌 지원 과제가 양이 적어요. 15페이지인가 뭐 되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 페이지보다도 좀 적게 들어가야지 좀 다른 부분에서 좀 할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인데 이거 제가 솔직히 뭐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각자 알아서 해도 크게 상관은 그러니까 사업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라면은 뭐 활용 방안이라 그러면은 일단 주요 성과로는 결국 이제 커피 추출 장치를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일반 카페나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쪽에 이제 공급을 해서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카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겠다 뭐 이런 좀 일상적인 얘기들 뭐 특별히 또 이게 근데 어떤 아이템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의 무슨 뭐 원천 기술 이런 것들은 활용 방안이 이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디에 쓸 거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런 거 쓰면 되는데
커피 추출 장치는 사실 뭐 커피 뽑는 데 쓰지 그걸 뭐 빨래하는 데 쓰겠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당연하게 쓰는 요소인 거고, 이제 여러분이 쓰신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걸 다채롭게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어차피 그냥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거지, 뭐 R&D의 흐름상 이제 결과물을 어떻게 쓸 건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라서 조금은 부담을 덜하고 좀 여러분 생각한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대 효과, 뭐 과학 기술적 측면, 산업적, 사회적 측면. 저는 이거는 뭐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좋은 말, 예쁜 말, 여러분이 항상 밖에 나가서는 그런 말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전략 및 계획. 뭐 이것도 뭐 그냥 시장이잖아요. 이건 오히려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써보셨던 분은 되게 잘 쓰는 부분인데, 말씀대로 여기는 좀 템셈쏨 이런 거보다는 이제 국내 시장 규모의 수출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이제 저라면은 이제 커피 시장이 어떻게 돼 있고, 이 커피 시장 자체의 그 규모와 달리 나는 이제 장치를 파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커피 추출 장치는 또 어떤 식으로 공급되고 있나. 이런 걸 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수요처에서는 어쨌든 제가 목적 자체는 이제 카페 파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 카페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프랜차이즈 카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쟁 기관 및 기술 현황이다 그러면 제가 경쟁을 뭐 카페랑 경쟁하는 게 아니고 커피 추출 장치랑 경쟁을 하는 거니까 뭐 기존에 있는 커피 추출 방식이나 그런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하고 좀 이제 경쟁 분석을 한 다음에 기술 비교를 하면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쟁력을 좀 이제 표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인데요. 일단 뭐, 지재권 확보 및 회피 방안. 이거는 그냥 기존의 유사한 특허들 찾아가지고 그걸 좀 나열한 다음에 이런 것 대비해서 우리 기술은 어떤 차별성이 있고 좀 겹치는 게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실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업비밀을 어떻게 가져갈 거다 뭐 이런 얘기 쓰면 되는데요. 사실 이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변리사예요. 진짜 이거는 변리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주변에 지인이 있으면 이럴 때 좀 지인 찬스를 쓰시면 되게 좋아요.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은 그 정부에서 나온 거 사업계획서 예시에 보면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뭐 지금 초기 기업 정도에서 기술 유출 방지라고 해봤자 뭐 PC에다 락 걸어놓고 뭐 서버에다가 이렇게 뭐 패스워드 걸어놓고 뭐 좀 이런 정도라, 아니면 뭐 제공되는 솔루션 쓰는 정도라서 이거를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막 독자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사업계획서 예시에 있는 내용들을 적절히 여러분 이제 회사의 특성에 맞게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화 전략은 근데 이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추출 머신을 표준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제가 무슨 뭐 국제 표준 인증을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표준화가 되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 디딤돌 지원하는 정도에서 표준화는 못 하거든요. 이거 그리고 되게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거의 못 쓸 거라고 보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쓸 내용이 있다, 우리는 진짜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좀 적당히 그냥 쓰시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뭐 굳이 추천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화 계획. 뭐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뭐 사업화 계획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제가 뭐 이거 어떻게 쓴다 이거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뭐 사업화 전략, 제품 어떻게 해서 시장에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 중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비용들은 어떻게 투자를 받을 건지, 그럼 뭐 투자 받아야죠. 뭐 투자 받는 거 많잖아요. 늘 나오는 뭐 시드 뭐 시리즈 A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기보신보에서 어떻게 이제 자금 지원 받고 이런 얘기 쓰는 거고, 뭐 생산 계획 이것도 없이 제품 개발하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은 확실하게 방향성이 없다 그러면 조금 그냥 적당히 좀 구색만 갖춰주시면 되고, 사업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이거야 뭐 여러분이 대표로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인사이트니까 제가 굳이 말을 안 쓰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이 사업화 목표 적을 때 요거 표작 써가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화 성과 어떻게 할 거고, 성과 지표 어떻게 할 거고, 산정 근거가 뭐다. 사실 이게 제일 골치죠, 이거. 산정 근거.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원래 채워져 있는 칸이니까 세부 성과 지표 그러면은 여기 뭐 간단하게 매출액 얼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성과 지표 요거 제가 좀 빼먹었는데, 여기도 뭐 매출액 뭐 한 그 우리가 커피 추출 장치만 해가지고 판매를 통해서 뭐 한 20억 정도 달성할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산정 근거는 뭐 기업의 전체 성장으로 따지면은 기존 사업의 지속 매출이 어떻게 될 거고, 신규 사업의 매출 창출이 어떻게 될 거고, 요거 뒤에 보면 또 표 하나 있거든요. 그거랑 맞춰주셔야 돼요, 숫자. 맞춰주셔야 되고, 이제 세부 근거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여태까지 얼마의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뭐 매출 신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한 이 정도까지 도달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표가 작아도 여기에 좀 길게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쪽에다가 조금
항목도 집어넣어서 텍스트로 추가하셔도 돼요. 요런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정 근거, 뭐 예상 연구 개발 결과물, 그럼 우리 연구 개발 결과물은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장치니까 그럼 몇 개 카페에 총 몇 개 정도 공급해서 가맹점을 확보하고 구독 모델을 하면은 얼마 정도 나올 거로 예상된다. 이런 얘기 쓰시면 되죠. 뭐 참고 자료야 뭐 우리 회사의 기존 매출 실적과 그다음에 국내 카페 현황 자료. 그다음에 뭐 이쪽은 아직 뭐 확실하게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커피 시장 분석한 결과하고 뭐 혹시 있으면은 무슨 뭐 기술 로드맵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자료들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 조치 이행 계획, 이거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네. 뭐 연구개발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기업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보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 초기 상태에서 이제 막 한 명, 두 명 있는 상태에서 뭐 그거를 한다는 게 사실 쓰라니까 쓰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제대로 지키고 있는 기업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초기 창업 기업 중에는. 그래서 그래도 이게 필요하긴 한 거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은데, 이걸 백지 상태에서 쓸 수는 없으니까 요 좀 서식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기 그 smtech or.kr 들어가서 정보마당에 알림마당에 공지사항 들어가 보시면 좀 오래된 내용이지만은 이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자료가 있어요. 이거 다 나와 있거든요. 요거 좀 참고해가지고 쓰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뭐 댓글 쪽으로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웬만큼 답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뭐 아예 뭐 사업 계획서에 관련해서 뭐 우리 회사 이런 아이템인데 차별성을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난 도저히 못 쓰겠으니 네가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인데, 제가 여러분 사업을 대신 해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좀 판단을 하시고, 근데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르게 좀 정말로 좀 어떤 고민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문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은 시스템에 이거 어떻게 입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꽤 있거든요. 예, 답변 안 해드리니까 뭐 급해서 그러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제가 뭐 무슨 시스템 운영자도 아니고, 가만 보면은 이 저의 역량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도 되게 애매한 거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조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서 좀 각자 좀 미리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딤돌 지원 사업 마지막에 입력하실 때 되면은 되게 바빠요. 진짜 막 어디 물어볼 데도 없는 상황에서 막 전화는 계속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되니까, 여러분 오늘 23일이니까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부분들 업로드할 거는 다 해놓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탈고해서 딱 올리고 끝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창업의 지혜 시리즈 디딤돌 사업계획서 작성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